가시방석처럼 여기는 자리라도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란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한 화가는 사람들이 평생 쫓아다니는 명당이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꽃자리라는 것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강렬하고 독특한 색채와 섬세한 분놀림으로 꿈과 자유의 기운을 담아내는 류창희 작가를 오늘 문화향에서 만나봅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작가가 머무는 작업실. 류창희 작가는 30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화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류창희 화백.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작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요즘 새로운 작업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한글의 조형화인데요. 뜻도 형상도 아름다운 우리말 조형에 색을 입히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무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글을 조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의미가 굉장히 좀 재미있고 좋아서 요즘에는 거기에 좀 심취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글을 조형화시킬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 제가 평면 회화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한글을 가지고 있는 그 조형성을 내 작품에다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동안 좀 작업을 했었어요. 몇 점을 좀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걸 입체적으로 뽑아내면 더 재미있는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입체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작업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한글의 그 한글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글씨하고 다른 그 조형미가 저는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글씨와 글씨를 배합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조형성이 오히려 아주 좋은 작품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기능에 불과하다는 작가의 신념을 독특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그의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후황양성에 혼신의 힘을 쏟은 작가는 정년퇴직 이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작가는 고정됨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왔는데요. 제가 그 평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남다른 게 옛날부터 거기에 조금씩 입체적인 느낌을 표현을 했었어요. 즉 달이나 해가 입체적으로 올라온다든가 또는 산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붙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입체 작업을 조금씩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오다가 요즘은 아예 그냥 입체로 그냥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체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14년 도내 한 대학에서 정년을 맞은 류창희 화백. 그의 떠남을 아쉬워하며 제자들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제자 70인이 나서 스승과 함께하는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정든 교단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도 컸지만 작가는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는 지금이 더없이 즐겁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그 누구보다 본분에 충실했던 것처럼 요즘은 화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학에 있을 때 정말 작업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렇게 해요. 왜 그런 거니?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또 계속 수업이 있지, 학생들 상담해야지, 뭐 이렇게 또 학과 관리를 해야지,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또 회의에 참석해야지, 뭐 또 요즘엔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뭐 시험 문제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다 보니까 뭐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정년 퇴임만 하면은 열심히 내 작품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좋은 작품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림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류창희 화백. 그는 벽천 나상목 선생을 스승으로 섬기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작품 세계를 갖춰왔습니다. 벽강이라는 호를 받아 정식으로 화단에 뿌리를 내린 류창희 작가.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고 싶었던 그에게는 늘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색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에 수묵 작업을 하면서 이것만이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이게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색을 한 번씩 쓰면은 선생님들에게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화는 절대 이 색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은 많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 다닌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그 크게 꿈을 꿉니다. 탈피라는 꿈을 꾸는데 이제 허물을 벗는 꿈을 꿔요. 몸 전체를 허물을 벗는 꿈을. 그때부터 뭔가 이제 작품에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옛날 그 색을 못 썼던 것들이 이제 그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벽강의 작품은 하나같이 강렬한 색채를 품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의 5가지 기본색인 오방색을 독특하게 활용하는데요. 유교 사상으로 화려한 색은 모두 민중으로 숨은 조선시대. 작가는 민중의 것이 곁들여져야만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신념으로 화려한 색채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미술을 보면은요, 민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화라는 거가. 이 민화가 2조 500년을, 조선시대 500년을 내려오면서 이 수묵 작업이, 먹으로 하는 작업이 수면 우회로 떠요. 그리고 색을 쓰는 거는 천박하고 천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 들어갑니다. 민중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무속신앙이라든가 또는 어떤 뱅이라든가 장식품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 값싼 그 어떤 저질 미술로 취급을 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가지고 썼던 것들, 단색화를 했던 것들을 아주 그 고급스러운 걸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500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500년을 내려오다가 또 일제 36년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화를 싹 훔쳐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화라고 했는데 동양화로 명명을 고쳐버립니다. 명명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썼는 거니? 일본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국화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뭐라고 하니 유독 동양화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원광대학교에서 한국학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수로 가면서 과연 한국화라는 것은 과연 뭔가? 일본은 일본어라고 그러고 중국은 중국화라고 그러는데 우리만 왜 동양화라고 하냐? 동양화이라면 일본, 중국 다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미술은 또 배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미술이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럼 500년 내려온 이 역사에 있는 그 먹과 민중 속에 숨어들어 버린 이 색을 찾아서 하나로 묶자. 이 작업을 꾸준히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면 색을 쓰면서도 거기에는 분명하게 우리 500년 내려왔던 선이 다 있습니다. 먹선이. 그 먹선이 색과 색을 잡아주고 융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한국적 색감인 원색의 오방색으로 곰삭은 듯한 우리만의 색과 멋을 작품에 담는 류창희 작가. 먹 위주의 그림에 색을 넣고 싶었던 갈망이 너무 컸던 작가는 강단의 선 이래 제자들에게 색에 대한 제재를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화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과목을 개설해 제자들이 폭넓고 다양한 예술 세계를 접하고 실현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자유롭게 존중을 했죠. 단 하나, 나는 이걸 했지만 너희들은 나름대로 또 새로운 거를 또 해라. 내 것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느 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사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거를 하면은 제자들도 다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나는 왜 이걸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네 나름대로 또 표현해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라. 네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움을 존중했던 그였지만 단 하나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성인데요. 류창희 작가가 생각하는 한국성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국성이라는 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시적 언어로 얘기하면 그 따오기 있죠. 따오기,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 매력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적인 거 아니냐. 또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발효되어 있는 느낌. 텁텁한 느낌. 깔끔하지 않고 텁텁하면서도 좀 군둥내 나는 느낌. 이게 바로 우리 한국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의복에서도 보면은 보일 듯이 말 듯이 있잖아요. 그 한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모시옷 같은 거 여름에 입는 있잖아요. 속살이 보일 듯 말 듯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요게 우리 한국성이다. 그 느낌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텁텁하고 수더분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한국적인 멋. 작가는 우리만의 문화이자 우리만의 것인 한국성을 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의 작품에 색이 도드라진 것은 민중으로 숨은 색을 끌어낸 영향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류창희 작가의 이름 앞에 따라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꿈의 작가입니다. 작가는
꿈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한 꿈 시리즈를 꾸준히 선보여 왔는데요. 강한 변화의 욕구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강한 꿈으로 나타나게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꿈의 세계를 작가는 작품으로 형상화해 보여줍니다. 예, 제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탈피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씩 2,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크게 꿈을 꿉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꿈들이 계속 그렇게 그런 꿈을 꾸어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산수를 내가 그리고 있는데 이걸 꽃으로 보자. 내가 그동안 많은 스케치를 하고 다녔을 때 봤던 자리가 그 자리마다 좋은 자리는 명당 자리더라. 절도 가면은 아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명당 자리인데 그게 바로 꽃자리다. 그래서 꽃으로 보자. 이 세상을. 모든 그림을 다 꽃으로 보자라고 하고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이 연꽃이 확 펴 있는 거예요. 연꽃이. 예, 그래서 그 위에서 여기는 C방이에요. C방. 예, 우리가 이 집을 그렸는데 이 집을 집궁자를 써요. 이 자궁도 집궁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곧 생산되는 자리라는 이야기죠. 열매가 맺고 생산되는 자리. 그래서 여기에 우리 털을 잡고 그렇게 하자 해서 저는 이게 산인데 저는 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꽃잎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변해올 때마다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니 내 작품이 뭔가 변화가 올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래서 그거를 작품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제는. 작품 속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색이 자유로워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몽현적인 작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면서 그의 작품 세계는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한국화의 수많은 화가들을 담아냈던 명당의 의미도 새롭게 정립하게 됐는데요. 그에게 명당이란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으로, 내가 머무는 곳이 꽃자리란 의미를 그림에 담았습니다. 우리 고유의 산수에다 오방색을 접목한 우담화란 작품 역시 꿈에 기반한 그림인데요. 여기에 작가는 윤회라는 불교적 시간의 의미도 그림에 담습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다 내 탓이었구나, 내 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 작품에 윤회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꿈 속에서 이제 그 윤회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윤회라는 작품 속에서 3층 석탑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내가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한 사람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자기 이 3층 석탑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오늘 잘 살고 있느냐. 결국은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사람만이 내일이 보장이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참 좋은 거는 내가 어제를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거예요. 오늘 잘못 살면 내일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걸 담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네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뭔가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라는 것을 의미를 좀 담는 거예요. 꿈에서 얻은 영감으로 그림을 형상화하고 활달하고 섬세한 분놀림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그의 그림은 많은 이들의 마음도 이끌었습니다. 시인이자 문학치료사로 활동 중인 박정혜 씨는
오래전부터 작가와 교류하며 그림을 보고 떠오른 글을 작품 한 폭에 담아왔습니다. 그 화문이 사실 그림화 그럴문이라는 뜻인데 조합을 이루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국어 사전에는 없는 말인데 사실은 이제 그림 속에서 시적인 의미가 있고 또 시 속에서 또 그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 상호 어떤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졌는데 사실은 어떤 그림 속에서 제가 감성으로 자극을 받아서 그걸 감수성으로 풀어낸 작업이 바로 화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류창희 작가의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 작품 속에서 강하게 에너지를 받은 어떤 상태인데 그 에너지가 우주의 어떤 그 양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 자극이 되는 어떤 에너지로서의 그런 현현된 어떤 에너지, 실체적인 에너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글로 풀어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치유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 속에서 나오는 어떤 치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저는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제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독서치료, 문학치료 이런 치료 쪽이다 보니까 거의 연관되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교직에 몸담았으면서도 변신과 변화를 거듭하며 자신만의 예술혼을 갈고 닦아온 류창희 화백. 중국 공산당 창건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기념전에 한국 대표 작가로 그의 작품이 소개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화가로 돌아온 지금. 작가는 오롯이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가슴에 울림이 있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한결같이 일구는 동시에 지난 30년 후황양성에 혼신의 힘을 쏟은 류창희 화백.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좀 미술 세계에서 전시회를 하자는 이야기를 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 가을 정도 해서 미술 세계에서 좀 전시회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초대전으로. 작가는 어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걸 창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세계로 또 들어갈 수뿐이 없는 거고 달리 또 표현되어 나올 수뿐이 없는 거고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늘 새로움을 모색하고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고민을 거듭해온 류창희 작가. 그의 작품이 또 어떤 강렬함과 새로움을 선사할지 궁금해집니다. I'm not the type to boast. I just need to make the most of this reality. If every little thing doesn't work out like you planned. 류창희 작가는 작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만큼 그의 작품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늘 새로운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교직자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는 매일 작업실에 나와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 계획도 가지고 있는 유창희 작가가 선보일 새롭고 독특한 작품을 기대해 봅니다. One life is all you have, so be good to yourself. Don't shy away.